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담양에는 돈이 아주 많은 과부 마님이 살았습니다. 이 마님은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융통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지요. 거기다 용모까지 뛰어나니 담양 땅 양반 자제들이 죄다 눈독을 들일 정도였답니다. 이건 이틀 전에 나온 반찬이 아니냐. 나보고 맛본 음식을 또 먹으란 말이냐. 지송합니다요, 마님. 지가 얼른 부엌에 가서 새로 지으라 일르겠습니다요. 듣기 싫다. 입맛이 싹 달아났으니 이건 돼지우리에나 던지고 오거라. 문제는 그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사납고 쌀쌀맞은지 집안 하인들이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곤 하였지요. 어째 근성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여봐라, 머슴을 더 뽑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당장 수소문을 해서 사람을 구해놓겠습니다. 흥, 지체 없이 구해야 할 것이야. 그래도 마님은 자기 탓은 조금도 하지 않는 못돼먹은 성격이었지요. 어휴, 마님 성질머리하고는 그나저나 머슴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님의 여종 언년이는 머슴을 구할 일에 눈앞이 깜깜했답니다. 이미 동네 사내들은 죄다 손사래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모두들 마님의 더러운 성질을 익히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좋아. 늦으면 마님이 불호령을 내리실 텐데. 그렇게 언년이가 발을 동동 구른 지도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오늘도 머슴을 구하지 못하면 마님께 박살날 것이 불보듯 뻔했지요. 그리하여 언년이가 가슴만 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에 계시오. 여기서 머슴을 구한다 들었수다. 잘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오. 새로 들어온 머슴은 눈매가 차분한 것이 사려가 깊어 보였지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짊어진 채 묵묵히 행랑채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어쩜 저리도 잘생긴 사내가 머슴으로 오다니. 그때 창호지 문 너머에서 새로 들어온 머슴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을 거느리고 있는 과부 마님이었지요. 헌데 어찌 된 영문인지 새 머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과부 마님은 흠칫 놀라 얼른 창에서 물러났지요. 새로 들어온 머슴 끝동이는 첫날부터 묵묵히 나무를 해오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법 없이 그러나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지요. 쌓여있는 통나무를 들어 올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확히 내려치는 끝동이의 솜씨는 서툴지 않았고 불필요한 힘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쪼개진 장작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과부마님은 다락방 창가에 앉아 조용히 끝동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어던진 끝동이는 장작패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헌데 그 울룩불룩한 근육에 자꾸만 눈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저 사내가 대체 뭐라고? 마님은 자신의 시선이 하염없이 끝동이에게 머물렀음을 알고 화들짝 놀랐지요. 그날 오후 마님의 여종 언년이는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일부러 끝동이에게 살짝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나, 미안합니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끝동이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닿았던 손끝이 따뜻했는지 언년이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괜찮소.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끝동이는 별다른 동요 없이 조용히 말하며 다시 장작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년이는 어쩐지 그의 차분한 태도가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새로 오신 머슴님이시죠? 제 이름은 언년이라 하오. 마님을 모시는 몸종이오에다. 나는 끝동이라 하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소. 순간 언년이는 심쿵하였지요. 잘생긴 끝동이에게 왠지 자꾸만 빨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담양의 어느 저택에서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부 마님의 욕심쟁이 백부와 향리 강도석이 비밀리에 자리를 함께한 것이지요. 이들은 마님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향리, 요즘 조카의 동향은 어떠하던가? 슬슬 재혼할 생각이 보이던가? 대감마님, 여전히 재가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흥, 그 큰 재산을 혼자 쥐고 있을 생각이군. 마님께서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백부는 짐짓 심각한 얼굴을 하며 천천히 차를 들었습니다. 내 조카라 해도 한낱 여인이 홀로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네. 마님께서 재가를 하신다면 그 명분으로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도로 걷어들일 수도 있지요. 내 말이 그 말이네. 강도석은 차를 홀짝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과부마님의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래, 나도 조카가 언제까지고 과부로 사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네. 그러나 워낙 완고한 아이이니 쉽사리 설득될 리가 없지. 재혼을 강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한번 나서보면 어떻겠습니까? 백부는 강도석의 말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지요. 깊은 밤, 과부마님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는 화려한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적막하기만 하였지요. 마님은 촛불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 것이냐? 지독한 외로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녀는 손에 쥔 비녀를 문득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달린 비녀였으나 어째 오늘따라 초라해 보였습니다. 과부마님은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으며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한층 더 심기가 불편했지요. 이따위로 일할 바에야 나가서 거렁뱅이나 하거라. 어째 하나같이 군뱅이처럼 일을 하느냐? 과부마님이 닥달을 하니 하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 그만하시지요. 어디선가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동이가 천천히 걸어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말리느냐? 마님께서 화를 내시다가 혹여 몸이라도 상하실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끝동이의 목소리는 낮고도 따뜻했습니다. 순간 과부마님의 화는 눈 녹듯 풀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어째 과부마님의 가슴이 또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을 잃고 5해나 억눌려 왔던 여인은 끝동이의 눈빛에 다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알겠다. 니들은 어서 물러가거라.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과부마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백부가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는 서둘러 방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재빠르게 서랍과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부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백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얼굴을 하고 서랍을 닫으며 돌아섰습니다. 옛 문서를 좀 찾고 있었다. 가문의 족보를 정리해야 하는데 내 방에 있을 것 같아서 그만. 제 방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냐 든든하구나. 백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과부마님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함을 꺼냈습니다. 다행히도 중요한 문서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이곳에 두기 어렵겠구나. 어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겠어. 헌대마님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늦은 저녁,
끝동이는 대청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무심코 문틈을 지켜본 끝동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과부 마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물을 끼얹고 있었지요. 물에 반쯤 잠긴 하얀 목덜미와 우아한 어깨선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이구 이런.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구나.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자꾸만 안쪽으로 향했지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머슴 주제에 꿈도 꾸지 말아야지.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끝동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까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으면 다시금 마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날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백부가 과부 마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조카야, 기니 할 말이 있어 너를 불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혼자 지낸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 슬슬 재혼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부 마님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강도석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자는 지체도 높고 재산도 넉넉하니 좋은 인연이 아니겠느냐? 백부님, 저는 재혼할 뜻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를 모시며 평생을 홀로 살고자 합니다. 마님의 대답에 백부가 인상을 팍 썼지요. 또 고집을 피우느냐? 그 많은 재산을 잃기 싫어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뻗대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백부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네가 계속 거부한다면 너를 방에 가두어 둘 수도 있느니라. 백부의 인상이 험악해졌지요. 허나 과부마님은 지지 않고 맞섰답니다. 만약 그러신다면 제 시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과부마님의 시아버지 최좌수는 백부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백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 끝동이는 우연히 사랑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지요. 그때 마침 말을 듣지 않으면 과부마님을 방에 가두겠다는 백부의 호통이 들려왔지요. 끝동이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허어, 우리 마님의 입지가 생각보다 불안한 듯하구나. 비록 남의 일이었으나 마님의 처지가 몹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끝동이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저잣거리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붙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독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니 범인을 찾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참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로구나. 끝동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방을 읽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끝동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가 방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어깨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요. 그러하냐? 너는 다른 머슴들과 다르게 학식이 깊구나.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끝동이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일에 일손이 좀 필요하던 참이다. 어떠냐? 서재 정리와 장부일도 한번 맡아보겠느냐?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게는 과분한 일인 듯합니다. 괜찮다. 네 총명함을 믿기에 그리 말하는 것이다. 마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끝동이를 가까이 두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한편 마님의 몸종 언년이도
마침 저잣거리에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과부마님이 끝동이와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마님과 끝동이잖아. 헌데 마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끝동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께서 끝동이에게 유독 눈길을 주시는구나. 이를 어쩌지? 언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년이 역시 끝동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과부마님은 홀로 방에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끝동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루에서 장작을 패던 모습, 저잣거리에서 방을 읽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차분한 얼굴까지요. 이 머슴이 대체 뭐라고? 내가 왜 이리 신경을 쓰는 것이냐?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콩닥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지요. 요새 끝동이는 과부마님의 모습이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 마님이 떠오르는 걸까? 날이면 날마다 마님이 목욕하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지요. 하는 수 없이 끝동이는 마님의 방으로 향했지요. 마님 계십니까? 끝동입니다. 마침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헌데 옷장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동이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마님의 옷가지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무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동이는 깜짝 놀라 옷장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언년이는 문간에 서서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보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녀는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며 슬며시 저고리를 풀었지요.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자 끝동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그저 마님 방이 궁금했을 뿐이요. 그러나 언년이는 더욱 장난스러운 눈빛을 띄었지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끝동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년이에게 끌려갔답니다. 언년이는 끝동이를 데리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곡식 자루가 쌓여 있었고 공간은 어둑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밖에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끝동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나요? 끝동이는 더 참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만 언년이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둘은 창고가 후끈해질 때까지 하나가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과부마님은 끝동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가 막힘없이 집안 문서를 처리하자 마님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끝동이의 지적인 모습에 그녀는 더 깊은 매력을 느꼈지요. 놀랍구나. 어째 일처리 솜씨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맡겨만 주시면 계속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요. 오냐, 네 덕분에 내가 한시름 덜었구나. 허나 끝동이는 마님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에도 끝동이는 몸종 언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언년이는 그의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마님과 함께 있었지요. 끝동이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오? 마님은 양반이세요. 당신 같은 천한 머슴이 아무리 바래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끝동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년이는 천천히 치마를 올렸지요. 당신을 진짜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 보셔요. 작은 호롱불 아래에서 그녀의 새빨간 입술이 반짝였습니다. 언년이는 곧 끝동이의 품을 파고들었지요. 그렇게 또 한 번 창호지 너머의 밤은 깊어져 갔습니다. 마님은 요새 끝동이가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끝동이만 생각났지요. 답답하기가 짝이 없구나. 속 시원히 말할 수도 없고. 허나 양반 체면에 먼저 끝동이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지요. 고민하던 마님은 일단 끝동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끝동아, 이제부터 네가 집안 장부도 관리해 보거라. 아니 마님, 그런 중요한 일을 어찌 감히 제게 맡기십니까? 과분합니다. 내 능력을 믿기에 그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과부마님은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안해져 즉시 의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도착하여 진맥을 짚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저작거리에 돌고 있는 병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과부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동아, 부르셨습니까, 마님? 잠시 들어오너라. 과부마님은 시아버지의 병환과 강도석의 농간을 끝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의지할 사람은 너뿐이구나.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과부마님은 남편의 죽음과 강도석의 연관성도 밝혔습니다. 내 남편은 그와 거래하다가 죽었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어. 하지만 느낌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 주겠느냐? 정말로 고맙다. 며칠 후 끝동이는 강도석을 미행하였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강도석과 부하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최자수 그자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가 죽으면 며느리는 보호받지 못할 테니 그때가 기회다. 재산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일만 잘 처리하면 그게 다 우리 차지나 다름없다. 그 계집의 백부까지 우리 편이니 모든 일이 누워서 떡 먹기다 이 말이야. 백부가 연관되어 있다는 말에 끝동이는 기겁을 하였지요. 끝동이는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만 부하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니놈 엿듣고 있었구나. 끝동이는 달아났지만 좁은 골목에서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몸싸움 끝에 간신히 빠져나왔으나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간신히 몸을 피한 끝동이는 곧장 과부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 크게 다쳤구나. 과부마님은 그의 어깨에 난 깊은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끝동이는 상처보다 먼저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강도석과 백부가 결탁하여 시아버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과부마님은 믿기가 어려웠지요. 아무리 조카의 재산이 탐나기로써니 그런 일까지 저지르다니요. 허나 끝동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백부라는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과부마님은 충격의 말을 잃었지요. 허나 지금은 끝동이의 상처가 먼저였습니다. 일단 옷부터 벗거라. 얼른 치료해야겠다. 끝동이는 천천히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탄탄한 상체가 드러나자 과부마님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상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상처가 깊구나. 그녀는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섬세한 손길이 그의 맨살에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프니? 괜찮습니다, 마님. 그들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과부마님의 손이 끝동이의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끝동이는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님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안 된다. 우린 이래선 안 돼. 그러나 과부마님의 말은
끝동이의 입술에 막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상처의 아픔도 잊은 채 뜨겁게 밤을 보냈지요. 첫 밀회를 나눈 후 끝동이는 틈만 나면 과부마님을 찾았지요. 둘은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서재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서재에서 눈길이 오갔고 손끝이 스칠 때마다 감정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둘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관계를 의심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고참 머슴 봉대였습니다. 봉대는 힘이 좋고 일도 잘하는 데다 마님이 맡기는 심부름도 거뜬히 해내었지요. 그러나 성질이 사나운 데다 이기적이라 다른 머슴들은 물론 하인들까지도 그를 꺼려했습니다. 백날리를 잘해봐야 소용없구먼. 저놈처럼 아랫도리만 잘 놀리면 출세하는 거지.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끝동이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직접 불러 장부를 맡기고 중요한 집안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굴러먹었는데 이제 와서 고작 저런 놈이 날 제치고 나서다니. 봉대의 눈에 요즘 끝동이는 눈엣가시가 따로 없었답니다. 한편 언년이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끝동이가 마님 곁에 있는 것이 신경 쓰였을 뿐이었죠. 허나 그들의 사이가 깊어지는 것을 감지하자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마님은 결국 양반이에요. 당신 같은 머슴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마님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일시적인 욕망일 뿐이에요. 언년이는 신분을 내세우며 끝동이를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동이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 스스로 결정하실 겁니다. 언년이는 입술을 깨물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끝동이는 다시 과부 마님의 침소를 찾았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이하였고 촛불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서로를 원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더 강렬하고 격정적인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이 밀회는 지켜보는 이가 있었지요. 언년이었습니다. 끝동이, 당신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셔버리겠어. 언년이는 끝동이를 과부마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답니다. 그 시각 서재에서는 과부마님과 끝동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끝동아, 이 집에는 남편이 남긴 비밀 금고가 있단다. 과부마님은 방 한쪽 벽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우리 가문의 중요한 재산 문서가 들어있다. 이는 오직 나와 너만 아는 비밀이다. 마님, 이토록 중요한 비밀을 어찌 제게까지 알려주십니까? 나는 너를 믿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끝동아, 날 배신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녀는 끝동이의 사랑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여 가장 중요한 금고의 위치까지 말한 것이지요. 그걸 깨달은 끝동이의 표정이 복잡해졌답니다. 그날 밤 언년이는 조용히 끝동이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쩐 일이요? 당신과 마님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끝동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숨기지 마세요. 마님과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끝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대체 어떻게 해야 입을 다무시겠소? 잘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뿐인 것을. 언년이는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끝동이는 그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달조차 뜨지 않은 어둠 속 한 인형이 조용히 서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님의 재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담을 넘어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님, 서재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요. 없어진 물건이 있습니까요, 마님? 누군가가 서재를 털어 중요한 문서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범인을 찾아 나섰지요. 허나 과부마님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짐작하는 그자가 맞단 말인가?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요. 눈빛에는 분노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아침부터 소란이요?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백부와 강도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의 손에는 어젯밤 사라진 재산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카야, 이렇게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 백부님, 그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서 말이더냐? 당연히 본디부터 내 것인 물건이지. 과부마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문서는 저희 집안 재산 문서가 아닙니까? 허허, 내 것이라니? 이 문서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 그렇소.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영감마님이십니다. 과부마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이 대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으니까요. 백부는 한바탕 웃어제끼더니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과부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야, 괜한 헛소리를 할 시간에 사흘 뒤 관하로 나오도록 해라. 그때 모든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것이니. 과부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히 내 재산을.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이다. 강도석은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부디 헛된 기대는 마시지요. 이미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요. 과부마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와 강도석은 마님을 비웃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백부가 떠나자마자 과부마님은 하인들을 불러 끝동이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대체 왜 이러는 게요? 이놈 끝동이, 마님께서 널 데려오라 하셨다. 몇몇 하인이 달려가 끝동이를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끝동이는 몸을 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과부마님은 끝동이를 앞에 세우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겼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재산 문서의 위치까지 알려주었건만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끝동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놈이 끝내 바른 말을 하지 않는구나. 과부마님은 이를 갈며 하인들을 호령했습니다. 끝동이를 멍석말이 하라는 명령이었지요. 허허, 오늘 신나게 한번 해보겠군. 봉대는 평소 끝동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끝동이가 멍석에 말리니 봉대가 제일 신나게 몽둥이질을 했답니다. 그렇게 끝동이는 복날 개 맞듯이 얻어터졌지요. 마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문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과부마님은 끝동이의 말을 들으며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앞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마님은 차갑게 돌아서더니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놈을 저택에서 쫓아내라.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끝동이를 질질 끌고 가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며칠 후 과부 마님과 백부는 나란히 관아로 향했습니다. 끝동이 그 미운 것을 믿지만 않았어도 마님은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끝동이가 재산 문서를 백부에게 넘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하여 마님은 배신감과 분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한편 백부는 반대로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것이 돌아오는구나. 조카야, 너무 낙심 말거라.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 백부는 발걸음도 가볍게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 마님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고참 머슴 봉대와 여종 언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백부의 곁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어째서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이냐? 그 순간 과부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문서를 훔쳤는지 모든 게 뚜렷해지는 순간이었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건만 어찌 감히 나를 배신한 것이냐? 그러나 봉대는 오히려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님께서 나 대신 그놈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업자득이지요. 킬킬. 언년이는 끝동이가 쫓겨나던 날을 떠올리며 말없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과부 마님은 치미는 분노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자리를 잡고 앉자 송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부는 얼굴에 근심 한 점 없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앞에 나섰습니다. 이 재산은 본디 내 것이니 당연히 내게로 돌아와야 마땅하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재산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문서를 보십시오. 호, 그 문서는 분명 진짜로고. 자, 저 자의 말에 반박할 말이 있는가? 허나 과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백부는 입이 귀에 걸렸답니다. 과부 마님의 전 재산이 자기 손으로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문서는 가짜다.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누군가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 것이었지요.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끝동이가 씩씩한 걸음으로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저것이 감히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사또, 저 무례한 것을 당장 잡아 족쳐 주십시오. 그러나 사또는 손을 들어 백부를 제지하였습니다. 허면 계속 말해보거라. 끝동이는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품속에서 진짜 재산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백부께서 들고 계신 것은 가짜 문서입니다. 저는 마님께서 문서의 위치를 알려주신 순간부터 진짜와 바꿔두었습니다. 백부는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지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러나 끝동이는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백부께서 마님의 재산을 노린다는 건 지나가던 개도 알 일이지 않습니까? 관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동이의 말이 옳다. 과부마님은 기쁨에 북받쳐 눈물을 훔쳤습니다. 끝동아! 반면 백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펄펄 뛰었습니다. 사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머슴은 제 과부 며느리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강상죄로 추포해야 합니다. 백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부의 말에 사또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강상죄라니 그게 정말이냐? 끝동이 과부와 정을 통했느냐? 그렇습니다. 순간 관아안이 술렁였습니다. 과부마님은 숨을 삼키며 끝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부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찢어지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보셨지요? 이놈은 강상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입니다. 당장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강상죄는 큰 죄로다. 백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습니다, 사또.
당장 이 불충한 머슴을 처벌해야지요. 그러나 사또의 다음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동이는 강상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니라. 네, 뭐라 하셨습니까? 과부마님을 비롯해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또와 끝동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동이가 소매자락을 걷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허허허, 최말동 어사나리께서 담양 땅을 직접 살피러 오셨구려. 사또께서 덕이 높아 백성을 굽어 살피고 계시니 제 일이 더욱 쉽게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어사나리께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시다가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악독한 자를 색출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백부께서는 조카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욕심을 부렸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짓 문서까지 조작해 사기를 치려 했습니다. 백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틀거렸습니다. 어이구 어사라니.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판결을 내렸지요. 과부마님의 재산을 다시 마님께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답니다. 과부마님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판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하려고 한 백부와 강도석을 옥에 가둔다는 것이었지요.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한 번만. 백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허나 사또는 냉정하게 손을 들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배신한 두 하인은 신분을 떨어뜨려 관노로 삼는다. 봉대와 언년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표정은 추상 같았습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판결을 즉시 집행하라. 포졸들이 나서서 백부와 봉대 그리고 언년이를 끌고 갔습니다. 모든 송사가 끝난 뒤 최말동 어사와 과부마님은 마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마님은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하늘 같은 나리를 멍석마리한 죄, 어찌 갚아야 합니까? 어사는 다정하게 마님을 일으켰습니다. 그 죄는 평생 나를 모시는 것으로 갚으시면 될 것이오. 과부마님은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무도 마님을 속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그러면서 어사는 통쾌하게 웃었지요. 과부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마님의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지요. 얼마 후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어사 최말동과 과부마님은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지요. 신랑 신부 맞절. 그리고 마침내 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부인. 지난번에는 그대가 날 반쯤 죽여놓았으니 이번에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이를 말입니까? 그 큰 몽둥이로 어서 인연의 버릇을 고쳐주시와요. 어사 끝동이, 아니 어사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마님은 죽겠다고 자지러졌답니다. 처벌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지요. 그 후로 마님은 버릇을 고쳐서 절대로 주변 사람들과 하인들을 닥달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느긋하고 상냥해졌으니 주변에서도 어진 마님이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하네요. 서방님, 어서 오시지요. 오늘도 인연을 벌 주시겠습니까? 허어, 이제는 상을 줘야 할 판이로고. 그렇게 두 사람은 100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